자, 그럼 이제 2부 시작을 할게요. 이제 요즘 제가 이제 1부에 했었던 얘기처럼 4월 전에 매매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땅도 팔았다 그랬고, 그다음에 별내랑 어디냐? 금곡, 그리고 대전 유성, 전주, 그리고 또 어디냐? 어, 연산도 논산 연산 이쪽도 팔까 생각 중이고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저도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시지가 관련돼서 이것저것 팔 수 있는 것들 팔고 뭐 새로 살 거 있으면 새로 사고 뭐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021년 이후에 매력적인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를 잠깐 이제 어제 그냥 문득 네이버 지도로 뭐 찾다가 그냥 봤어요, 지도를. 근데 이제 생각이 딱 났죠? 아, 여기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얘기했던 게 광명이었거든요. 광명 그 철산동 말고 시흥동 쪽이랑 그 광명역 있는 그 근처. 근데 딱 그날 발표가 나더라고요. 역시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하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어, 그 교통성이 좋은 시골 쪽을 이제 좀 구매를 더 할 생각이에요. 토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농림축산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쪽에서 5가지 정책을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농촌 쪽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뭐 가축 방역 체계 뭐 한다. 그다음에 식량 관련해서 수급 체계 안정화를 하겠다. 그리고 농업으로 디지털을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탄소 농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뭐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축산이랑 농업을 시설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뭐 지금 그 축산 농가에서도 이렇게 태양열 하죠. 아, 태양광 하죠.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 에너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탄소 중립 이런 거를 해서 기반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결국 얘네가 하는 거는 수요 기반형 생활 SOC 보급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쵸. 스마트팜이랑 태양광이죠. 결국은. 그렇다는 말은 결국 얘네가 뭐를 어디다가 돈을 투자할 거냐 보면은 결국 디지털이에요. 이제 스마트팜, 그리고 태양광, 그다음에 대규모 단지를 통해서 저장하는 그 시설이랑 대규모 가공업체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지원금을 주고 단지를 만들 거예요. 농업단지를. 이제 스마트팜 단지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 지원을 기업이랑 연구기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하겠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스마트 들어간 거는 뭐냐면은 간단해요.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시설이 들어간다는 거고, 비싸죠. 그리고 전기를 쓴다는 거고, 이, 전반적인 거를 보게 되면 결국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딱 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도시 근처에 있는 농업시설을 만들어서 도시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도시 조금 위성 도시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만드는 노선이나 도로 이런 사업 계획 같은 걸 봐도 전반적으로 도시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항상 그게 목표였고, 결국 농업을 디지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할 테니까 그거 관련된 부동산을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데가 그 군산 근처, 그리고 연산, 논산 이쪽이에요. 그리고 그 광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천 쪽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충주. 지금 그렇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제일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천이랑 충주랑 광주, 요 세 군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농업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어업도 있죠. 수산업. 이쪽 이제 결국 여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이쪽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네, 충주는 가격도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컨테이너선을 신규로 투입해가지고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을 해서 수출 분류 지원 강화 같은 걸 해서 어업을 살리려고, 아니 그 수출 기업에 이제 물류 힘든 거를 좀 해소해주고 이제 해운 쪽을 재건해주겠다, 뭐 이런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얘네가 차입 보증 해가지고 신용 보증 해줘서 이렇게 중소해운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대신에 너네는 이제 항만 배후단지 쪽에다가 물류 거점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련해서 인프라 세워주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안이랑 어촌 쪽에도 보면은 이쪽에서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일단 어업을 할 때 총 허용 어획량이 제한되는 어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근 헤어선 같은 것도 감척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촌 쪽에도 꽤 돈이 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쪽에서 하려는 게 뭐냐면, 낙후된 선착장,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선착장 등 같은 거를 이렇게 선착장, 그 다음에 어항,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수선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현대화하고, 결국 이쪽도 전기를 더 쓰고 조금 더 새로운 걸 갖다 깔고 도로를 내고 이걸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결국 이 말은 그렇게 제가 충주, 그리고 군산 근처를 본다는 이유가, 그 다음에 그리고 논산, 연산 이쪽 본다는 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어업 활성화를 하면서 선착장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농업
이쪽 물류도 잘 나갈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대도시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들을 보면은 잠깐만 왜 이러지? 네,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알림이 와가지고 이해하셨죠? 제가 왜 그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건지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리고 이쪽도 당연히 지금 탄소가 테마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이쪽이 지금 테마인데 결국 얘네가 저탄소 선박 기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선박, 그 다음에 LNG 선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라에 있는 선박들이 있어요. 이거를 또 친환경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얘네가 뭐 하려고 하냐면은 그런 식으로 친환경 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이제 탄소 포집 하는 거 있잖아요. CCS라는 기술. 그거를 해양에다가 어떻게든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실증 센터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제 뭐냐 친환경 부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 쪽도 돈을 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쪽 인공지능은 잘 모르는데 그쪽에서도 뭐 자율운항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상안전 관련해서 뭐 정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쪽이 스마트 양식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 양식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그거가 어디였더라? 서천? 충남의 서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인큐베이터 들어갈 거예요. 그 해양 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였나? 그거 들어갈 건데 서천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서천이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안 보이지? 아, 이걸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구나. 이제 보이시나요? 서천? 잠시만요. 아, 이제 보이겠다. 보이죠? 보이죠? 보인다고 해주세요. 보이시네. 보면은 제가 군산 근처 보고 있다 그랬죠? 군산 근처랑 논산 보고 있다 그랬고 이해 가시죠? 제가 왜 이쪽 얘기를 했는지 서천을 아니 군산을 서천에 인큐베이터 짓는다는 거는 결국 도로가 왔다 갔다 하는 요 삼각지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익산이랑 부여 요 사이에 논산 쪽으로 가는 그쵸 뭐 그쪽에 스마트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쪽에 논산에서 군산 쪽으로 가는 가로 도로가 아마 하나 날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서 대전에서 군산까지 쭉 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전이 물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이 나온 김에 보면은 이제 광주 이쪽 광주가 이쪽이죠.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쪽 관련해서 양평 광주 요 사이
그리고 충주. 충주가 여긴데 이쪽을 보는 이유가 이천, 충주 이쪽을 보는 거예요. 서울, 광주, 이천, 충주. 요 직선을 보는 거예요. 요 직선. 요 직선. 왜냐면 경기도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구까지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실증 단지가 뭐가 있냐를 보시면 돼요. 이쪽은 비싸요. 충남 쪽은 좀 비싼데 충북 쪽은 싸거든요. 이제 이곳저곳 접근성을 보면은 충주만한 데가 지금 마땅히 없어요. 물 끌어오기도 쉽고, 그다음에 근처에 산도 있고, 토지도 괜찮고, 값도 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쪽으로는 이제 군산 근처, 논산 근처 이쪽을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 근처로는 광주 근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천, 충주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이해 가시죠?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정부의 투자 움직임, 정책 움직임 같은 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도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시나리오 써보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같은 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토지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저런 식으로 조금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제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아닌 곳을 시골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제가 그렇단 게 아니라 이제 그쪽 시야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시골은 다 싸요. 대도시가 아닌 시골들은 땅도 싸고 건물도 싸고 다 싸요. 그러니까 저런 쪽에다가 투자를 그냥 이곳저곳에 조금씩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곳에만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그쵸, 그냥 취미 삼아서 땅을 사셔도 되고 건물 사면 안 돼요. 저런 데는 어지간하면 건물 사지 마세요. 상가 같은 거. 저런 데는 어느 한순간 단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같은 가격으로 조금 끊어서 이런저런 곳에 여러 필지를 갖다가 놓으면 단지에 이제 토지 수용돼가지고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제일 짭짤해요. 작게는 몇백만 원도 가능해요. 크게는 몇억 들어가겠지만 몇백 몇천이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관심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땅을, 그쵸, 그런 거 없어요. 농지 같은 거 사시면은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데를 사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농사 짓는다는 거 증명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엔 나대지 위주로 많이 사거든요. 나대지랑 맹지 있으면 맹지도 사고. 제가 가진 농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긴 하구나. 40만 평 정도 될 텐데 농지만 가지고 있는 게, 그거 관리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사람도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게 10,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나대지가 제일 좋아요. 저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땅 투자할 때는 나대지 위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 많은 곳 중에 논산, 연산 이쪽을 본 이유가, 논산, 예산, 연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령은 좀 애매하고. 그쪽이 이제 벼농사가 많아요. 벼농사가 돈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되게 쉽긴 한데 돈이 한 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 농사를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맡겨놓고만 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계 가지고 이제 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귀농 귀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벼농사를 짓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벼농사를 가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괜찮습니다. 벼농사가 실제 농사 중에 제일 쉬워요. 뭐 지역 부동산 하셔도 되고 서울에서 그렇게 지방 관련된 거 하는 부동산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귀농 귀촌으로 돈 많이 벌려면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일단 버티기가 힘들어요. 시골 인심이라는 게 엄청 힘들어서. 물 좀 마실게요. 아이고 또 장이 안 좋네요. 그냥 지방에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 살고 있는 집 근처 그런 데서 하시면 돼요. 음, 그거는 뭐 주식이랑 똑같죠.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거라서 어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땅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뭐 나중에 땅 보는 법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저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전 땅도 이런 식으로 크게 본 다음에 들어가서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사면 뭐 나쁠 게 없더라고요. 결국 얘도 존버하면 수익이 나요. 미리 연락을 돌려놓고 가는 거죠. 부동산이랑 이런 쪽에 언제 가고 싶은데 볼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내가 그 준비된 땅 그런 거 이제 주소 받아서 등기 같은 거 떼보고 부동산을 그 보여주는 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집 근처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이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쪽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등기를 받는데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투자 상담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한 두세 곳 정도 이렇게 도르시면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괜찮게 해주시는 데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가시면 되고 상담료 그렇게 많이 안 받을 거예요. 그냥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회 되면 같이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분이랑. 근데 뭐 비슷하죠. 앞 부동산은
다 비슷해요. 아파트든 그거든 뭐다 어디서 거기라서. 뭐 상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 뭐 일단 어쨌든 대충 농업은 이렇습니다. 뭐 이거 말고 주택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겠죠? 지금 이제 제일 핫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대규모 주택 공급. 그 공공주도 3080 이게 있죠.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긴 해요. 이제 결국 내용이 그거예요. 정부 수도권 지방 대도시 포함해가지고 85만 호인가? 변창흠이 한 내용이 그거였죠. 4일날 했던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제 대도시까지 합쳐가지고 85만 85만 개 공급을 하겠다인데 그게 예전에 8.4 대책일 때가 13만 가구였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충 다 합치면은 뭐 한 32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면서 하고 이제 과거 뉴타운 지역 있죠. 그거 해제 지역에다가 이제 공공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난 용적률을 공공임대로 환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절반 이상 그리고 재건축은 4분의 3인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완화를 하는데 이게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냐면은 지방에서 싫어해요. 지방분권 때문에 그 의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규 택지 같은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죠. 이제 이번에 나온 광명도 이제 택지 쪽 지정돼서 그리고 대치동 쪽도 가능해요. 신규 택지 꽤 있어요. 서울에도 할만한데 제가 서초 쪽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쪽도 괜찮아요. 네, 사기 좀 비싸시니까. 근데 결국 아파트 사실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니까 자발적으로 주택 가격 떨어지면 저는 좋아요. 많이 떡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뭐 한 3분의 1 수준 되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결국 주택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서 계속 늘어나는 거라서 아파트라 아파트 뭐 특별한 코멘트 할 만한 게 많이 없는데 일단 그 이사 대책 나왔을 때 나온 말이 그거예요. 결국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돈이 안 떨어진다.
10년 걸릴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합 만들고 동의 받고 그 사람들 내보내고 필지 정리하고 건물 올리고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0년 걸려요. 한 개라도 무조건 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주택 사봤자 얼마나 벌어요? 얼마 못 벌어요. 몇 퍼센트 못 벌어요. 주택은 내가 2개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투자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살 곳 하나 사시면은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가 많이 잠겼던 것도 그런 대책 보고서 이거를 홀딩을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막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아파트에 대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음 이제 주택 관련해서 음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그게 있어요. 그거 뭐지? 서울 분당에다가 무주택자 3년 이상이었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파트랑 집 이런 거 추첨 도입한다 그랬잖아요. 순차제 말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제 9억 이하일 때 전용 85였나? 그거 관련해서 공공분양 늘리겠다. 현재 일반 공급이 15%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50으로 상향을 해요.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 위해서 분양주택 많이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아파트로. 그 말은 실수요자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그냥 자산으로만 남는 거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올 때까지 어느 정도 홀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는 있어요. 정책이 저는 나쁘게는 보진 않아요. 이제 결국 포텐셜을 보자면은 굳이 주택을 살 필요가 있나?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아파트의 장점이라는 거는 대출인데 대출이 이만큼 나오는데 굳이 저걸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내가 실수요라서 그거를 들어가서 사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파트 하나 사면은 다른 거 투자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제 제 입장은 그래요. 어제였나? 어제 뭐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가 국토부에서 나온 그 공공주택 추진단 여기서 택지기획과에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뭐 거기서 광명 시흥 쪽 얘기 나왔고 부산 대전 나왔고 광주 산정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신규 공공택지 입지가 4월에 나와요. 4월에. 뭐 그거 관련해서 사면 나쁘지 않죠. 이렇게 찾아보시고 내용 몇 개 안 되니까 부동산은 뭐 많이 있잖아요. 살 곳은 항상 있어요.
장이 또 안 좋네. 에이씨. 음. 그러면 뭐 일단 뭐 부동산 얘기 대충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하려는 거는 간단해요. 부동산을 올라가는 속도를 좀 늦추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녹화할게요.